윤석열 명장면 5위 윤적윤 윤로남불입니다. 윤석열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부 1심 동체이니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곧 조국 장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조국을 낙마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할 때 사람들은 조적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 과거 조국 전 장관이 SNS에 남긴 글들이 현재의 모습과 일치가 되지 않아서 많은 비난이 있었죠. 그래서 뭐 조적조다, 조로남불이다 이런 워딩들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분명히 조국 전 장관이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과연 그게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조금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매번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특히 정치를 안 하다가 정치권에 진출한 분의 그 상황과 환경은 급변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가지고 과거의 말과 지금의 행동이 다르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과한 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과거의 발언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윤석열은 2019년에 자신은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일도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단순 정치인도 아니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건 윤적윤인가요? 자기가 말을 자기가 번복한 꼴이잖아요. 정치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정치를 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것도 윤적윤이 되는 건가요? 과거 윤석열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모펀드는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권력형 비리로 프레임을 몰고 가고 이 프레임은 성공을 합니다. 지금도 개돼지들은 조국 부부의 사모펀드를 가지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죠. 개돼지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조국 부부의 사모펀드 관련 비리 의혹들은 무죄로 판결이 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사모펀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도 받고 있고요. 불법 스폰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말에 의하면 사모펀드는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라면서요. 그럼 당신 아내 김건희도 사기꾼인 거잖아요. 당신 아내가 바빠서 줄리는 못했지만 사기꾼인 건 인정하는 건가요? 사모펀드는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라고 당신이 말을 했잖아요. 이것도 윤적윤인가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장관의 일가를 아주 샅샅이 털고 거의 풍비박산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조국보다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님을 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괴롭혀서 조국 전 장관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어렵게 만들죠. 자기가 당하는 것보다 가족이 당하는 것을 더 견디기 어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검찰은 그런 약점을 잘 알고 조국 전 장관보다 가족들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윤석열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뭐라고 했냐면 부부는 1심 동체다 라는 논리로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였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씨에게 묻고 싶어요. 조국 장관 부부에게는 부부 1심 동체라는 논리, 부인이 문제가 있으면 그건 곧 조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라고 주장했던 그 말은 아예 기억 속에서 지우셨나 봐요. 윤석열이 뭐라고 하죠? 제 아내의 일은 제 아내의 일이다. 집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언론 보도에 유감이다. 이러고 있죠. 그쵸. 지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너무하죠. 부당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랬나요?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할 때 왜 부부는 1심 동체라고 수사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거죠? 박상기 장관이 뭐라고 하나요? 윤석열이 조국 낙마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이건 윤적윤 아닌가요? 이게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이고 상식인가요? 이게 바로 윤로남불 아닌가요? 윤석열 명장면 4위는 논문 의혹, 대학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의 워딩을 보면 이 사람은 별 생각이 없이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특유의 도리도리 화법도 그렇고 말을 할 때 하, 마 이런 거 있잖아요. 말에 신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쓴 논문 의혹에 대해 윤석열은 대학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쵸, 대학이 판단할 일이죠. 김건희는 준비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공부를 해서 수준 높은 논문을 쓴 거죠. 잘못은 열심히 논문을 쓴 사람이 아니라 논문을 통과시켜준 대학과 교수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재작년엔 왜 그랬나요?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이 장학금을 받을 때, 또 인턴 학예서를 받을 때, 그 장학금은 심지어 학교에서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교수가 개인 권한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적인 장학금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당시는 그걸 뇌물죄로 엮어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망신주게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뇌물과 기부는 한 끗 차이입니다.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이고 대가성이 없다면 기부 혹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장학금을 처음 받을 당시는 2016년입니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였고 조국은 그냥 대학 교수 신분이었어요. 그것도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교수였습니다.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장학금을 받을 때 그 장학금을 준 교수는 학부모에게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만약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라면 이 교수는 박근혜의 탄핵과 문재인의 당선, 그 후에 조국이 민정수석이 될 것이라는 모든 것을 예측을 하고 장학금을 줬다는 것인데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상식에 맞는 내용인가요? 이게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나요? 대가성이 없는데 말이죠. 심지어 검찰은 이 혐의를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기소도 못했고 수사해보고 나니까 검찰도 알았겠죠. 이게 사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검찰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상관없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 일가에게 뇌물사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애매모호한 내용들을 수사 과정 중에 언론에 슬쩍 흘리죠. 언론들은 각종 소설을 쓰고 의혹을 부풀려요. 그러면 우리의 개돼지님들은 그걸 믿고 조국은 뇌물사범이고 조국의 딸 조민양은 부당하게 장학금을 갈취한 사람으로 앵무새처럼 떠들고 다녀요. 사실관계는 당연히 관심 없죠.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며칠 전 조국 전 장관이 사실은 딸 장학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결백을 주장했어요. 나는 뇌물사범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댓글들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사실관계가 다 다르죠. 사실은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이들이 개, 돼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런 댓글이 달리게 된 1등 공신은 바로 언론이죠. 이번에 공수가 바뀌어서 윤석열 부인의 논문이 화제죠. 어이가 없는 주제와 퀄리티, 심지어 표절 문제까지 터졌어요. 공부하느라 바빠서 준리를 할 수가 없다던 그 아줌마가 쓴 논문이 맞나 싶죠. 저 정도 논문 수준이면 논문 쓰다가 준리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준리하다가 논문 쓸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런 논문 이슈에 대해서 대학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준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그냥 넘어가준 대학의 잘못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조민양의 논문, 조민양의 각종 상장과 표창장들 그리고 장학금. 당신 논리대로라면 이거 조민양을 탓할 게 아니라 그걸 준 학교와 교수를 탓해야죠. 대학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어요? 왜 조금이라도 조민양과 관련된 대학들 다 압수수색하고 학교, 학원, 병원, 친구들까지 못살게 굴어서 인간관계까지 다 끊어놨죠. 그게 당신들의 수법이었던 거죠. 그렇게 사람을 못살게 괴롭히고 정말 못살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것. 당신들 오랜 수법이었잖아요. 그리고 언론에 슬쩍 말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게 만듭니다. 거 봐, 죄가 있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살이나 하지. 맞잖아요. 너네가 살 수 없도록 탈탈 털고 하니까 이건 내가 죽어야 끝나는구나 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정의와 공정, 상식을 말하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윤석열 씨.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건지. 조민양의 경우는 조민의 잘못이지만 준리의 경우는 학교의 잘못인지. 이게 당신이 말하는 공정이고 당신이 말하는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람, 내 가족이 연루되어 있으면 당신의 저기는 구부러지는 것인가요? 윤석열 명장면 3위. 총장님 대답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지난 7월 7일 윤석열은 안철수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어디서 샘솟았는지 아니면 소통하는 대선 후보다라는 식으로 이미지를 좋게 보이고 싶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도리도리 화법을 공개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라 내가 대답하겠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떠오르는 대선 후보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으니 궁금한 것도 많겠죠. 그래서 한 기자가 가족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곁에 있던 지지자들이 질문을 막아요. 어이, 어이, 막 이러면서 질문을 막습니다. 고성을 내는 거죠. 윤석열 표정은 뭐 당황하고 황당한 표정이 다 묻어나 있죠. 자기가 질문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옆에서 막 막아요. 이 상황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계속 질문이 이어지자 윤석열 캠프 직원인지 측근인지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한 사람이 나와서 윤석열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총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말이 귓속말이지 앞에 있던 기자들 마이크로 그 소리가 선명하게 다 들어왔어요. 질문하래 놓고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이게 뭔 상황인가요? 그럴 거면 질문을 왜 받는다고 하고 왜 답변을 해주겠다고 하나요? 윤석열은 지가 질문하라고 해놓고 답변을 해주든지 뭐 사정을 말하고 퇴장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옆에서 측근이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냥 나가버립니다. 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려요. 이게 고개를 끄덕인 거지 아니면 필살 도리도리 화법을 쓴 건지 모르겠는데 대선 출마 선언한 지 10일도 안 된 시점에 측근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 대선 후보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이 말 듣고 나가버리는 후보가 세상에 어딨나요? 어이가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조국 전 장관이 기자회견을 할 때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을 해요. 측근이 오더니 답변하지 마십시오. 우파입니다. 이러면 언론들 반응이 어떨까요? 그 다음 우리나라 뉴스에 어떻게 나올까요? 만약에 여기서 윤석열이 그 측근을 향해서 어이 이 사람아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좌파 우파가 어디 있나 기자님 다시 질문해 주시죠.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마 저도 윤도리도리를 조금 다시 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냥 말도 없이 인사도 없이 나가버립니다. 나중에도 쭉 그러는 거 아닌가요? 좌파들이 물어보는 말은 그냥 다 사뿐히 씹고 뒤로 밟고 그냥 나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왠지 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에피소드일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윤석열은 현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갈수록 나라를 망가뜨리며 현재 우리나라가 삼류 국가로 떨어질 위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고 있는 짓을 보세요.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정치 초짜 대선 후보가 자신의 주관도 없이 측근이 대답하지 말랜다고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매너도 없이 나가버려요. 근데 그 대답하지 말라는 이유가 좌파라서입니다. 정치권에서 방귀 좀 낀다는 분들이 그러면 이해라도 가요. 근데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열흘 된 신출내기가 질문 가려서 받고 우파 좌파 국민 반으로 나누고 이게 전형적인 갈라치기잖아요. 구속된 장모는 손절치고 비리 저지른 대변인 사퇴 후에 난 몰랐다. 손절치고 질문 받겠다더니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색깔론 씌우며 개무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무슨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이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윤석열 명장면 2위 장모님 손절입니다. 윤석열이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위사랑은 장모님인 건데 대선이 뭐라고 되지도 않을 자리를 욕심내면서 장모님을 손절합니다. 참 매정하죠. 장모님이 구속되었는데 법 적용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윤석열이 말을 했죠. 혼자 멋있는 척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윤석열이 스스로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구나,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장모님을 손절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장모님 문제는 지금 손절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장모에게 걸려있는 재판들이 아직도 두세 개가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 혐의들도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할머니의 인생을 보니까 돈 되는 곳이라면 그냥 뛰어들어가는 전형적인 돈 밝히는 스타일의 할머니예요.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뭐 사업이든 돈만 된다면 그냥 다 뛰어들어갑니다. 차라리 윤석열이 대선을 안 나오고 검사질만 잘 한다면 처가에 이토록 추한 모습이 드러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모님이야 손절했다고 치고 줄리는 어떻게 하나요? 와이프도 손절할 건가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장모님이 구속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선 행보를 갈 때 저 장모님이 분명히 사고를 칠 거다. 차라리 구속돼서 교도소에 있는 게 안전하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묘하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윤석열 집안도 참 대단하죠. 조국 전 장관 집안처럼 100군데 압수수색한 것도 아니고 이제 대선 레이스를 제대로 출발한 것도 아닌데 본격적으로 아직 털지도 않았는데
까도 양파처럼 매일매일 계속 뭐가 나옵니다. 이것도 당신들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 했던 표현이죠. 양파라는 표현. 근데 사실 양파는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너네예요, 너네. 윤석열 총장 집안입니다. 아직 제대로 털지도 않았는데 열흘 만에 막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장모는 첫 번째 혐의부터 징역 3년을 받았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웃겨요. 왜냐하면 누구는 지방대 표창장 위조로 100군데 압수수색 당하고 징역 4년 받았는데, 누구는 부당하게 국민들이 낸 나라 세금 22억 원을 꿀꺽하고 징역 3년 받았어요.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3년 동안 나랏밥 먹고 안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다가 22억 꿀꺽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죠. 저는 이 판결, 글쎄 뭔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도 듭니다. 쟤네들이 어떤 인간들인데요. 윤석열 장모 구속의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 장모 할머니가 여러 사람 사기치고 등쳐먹고 재산 모은 거,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지금은 징역 3년형이 나오는 이 사건이 왜 6년 전에는 무죄가 나오고 그 할머니가 관련된 다른 3번의 사건에서 사건 관계자들은 전부 구속당했는데 이 최씨 할머니는 한 번도 기소조차 안 당했냐?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신기하죠. 검사 사위 둔 할머니는 사건에 연루될 때마다 혼자만 쑥 빠져나와요.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다 잡혀 들어가는데, 이것도 당신들이 말하는 그 공정과 상식에서는 다 설명이 되는 일이겠죠. 윤석열 명장면, 드디어 대망의 1위인데 이 1위는 윤석열이 한 말은 아닙니다. 부부의심 동체라면서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가 한 말입니다. 1위, 나는 줄리가 아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에 줄리였다, 이런 루머와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어요. 이런 의혹들에 대해 김건희 본인이 직접 등판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나는 줄리가 아니다, 바빠서 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고 정말 너무 재밌어서 웃음이 났어요. 홍준표 의원이 한 말이 제 생각과 거의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김건희 씨의 치명적인 실수죠. 윤석열이 누구와 선거에서 붙게 되든 상대편에서 다른 이야기는 몰라도 줄리 이야기는 공공연히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줄리의 스토리가 입에 담기도 불편할 정도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윤석열 부인, 당사자가 본인 입으로 터뜨려버린 거예요. 본인이 터뜨렸으니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줄리를 입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물꼬를 튼 거니까요. 누구도 쉽게 입에 담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본인이 친히 그 눈총을 다 맞고 진흙탕 싸움에 물꼬를 튼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도 홍준표 의원과 비슷한 말을 했어요. 누가 줄리를 처음 거론할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본인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연일 터지는 장모와 부인의 의혹들에 대해서 윤석열은 명확한 사실의 확인 없이 보도되는 언론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씨, 이제 당하는 입장이 돼보니까 알겠죠? 그래도 그딴 소리는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네가 조국 전 장관의 일가에게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짓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언론의 유감이라고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사로서의 삶을 마치고 정치인으로 출발하는 당신의 부끄러움의 문제거든요.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지휘한 당신이 그거 몇 줄 기사 나왔다고 언론에게 유감이라는 말을 하다니요.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게 정말 당신의 인기 때문일까요? 당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였어도 보수 세력들, 친일 매국 언론들은 그 누군가를 치켜 세워주고 지지율을 만들어줬을 겁니다. 지지율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지지율이 과연 당신이 잘해서인지 언론이 띄워줘서인지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거에 반기문, 안철수도 지지율이 꽤 높았습니다. 근데 딱 20일 걸렸어요. 반기문이 정치권을 떠난 게 말이죠. 윤석열에 대한 의혹, 처가에 대한 이미지는 누군가의 말처럼 해명만 하다가 대선 치르게 생길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음모론, 네거티브, 마타도어 다 웃기는 소리죠. 조국은 장관 인사청문회 때문에 100건이 넘는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수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보도를 온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윤석열 씨가 두목으로 있던 검찰 집단의 괴롭힘 때문에요. 그리고 나온 혐의들은 거의 전부 무죄. 남아있는 혐의들도 곧 무죄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씨는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죠.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앉겠다는 건 윤석열의 부인도 영부인이라고 불리는 퍼스트 레이디가 된다는 거예요. 제2부속실이 영부인을 위해 조직 편성될 거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빈틈없고 섬세한 의전과 각종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철저히 검증해야죠. 장관 후보자가 100번의 압수수색을 당했으니 대선 후보에 나오는 윤석열은 더 철저하고 냉혹한 검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언론의 유감이라고요? 참 엄살이 심하시죠.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걸요. 당신이 조국 한때 그랬듯 당신 가족의 사생활, 부부관계, 가족관계까지 다 파헤쳐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 싸움 갈수록 더 흥미로워질 것 같아요.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선언하며 대한민국 정치판에 새로운 지평선을 여신 윤석열님의 높은 성찰을 기대해봅니다. 정치적인 기대 말고요. 어떤 큰 웃음을 줄지 기대해보겠다고요. 이상 에이스였습니다.